저희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었냐면요.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출산율이었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들여다봤어요. 출산율 하면은 이런 그림들, 이런 자료들 되게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연간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는 이렇게 회복세에 들어서기 어려운 지경까지 떨어졌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출산율이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왜 출산을 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왜 떨어지는가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출산하지 않는 이야기만 들으니까 우리가 그럼 뒤집어 보면 그럼 부모로 사는 게 그만큼 어렵니? 어렵다면 어떤 게 어렵니? 그리고 출산율이 낮아졌지 0인 건 아니거든요. 그럼 부모인 사람들은 왜 부모가 되기를 선택할까? 여기 선택한다라는 표현 썼더니 저는 선택 안 했습니다. 선택이란 것 자체가 제 사전엔 없어요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저희가 여쭤봤죠. 그래서 중립적으로 봤을 때 이 질문을 먼저 드렸어요. 부모의 삶이 그냥 전반적으로 내 부모 세대, 그렇게 막 5명씩 낳고 그 이전엔 더 낳기도 했었죠. 그랬을 때 부모 세대보다 어떻게 변했다고 느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이걸 이제 5점 리커트 척도로 여쭤봤죠. 더 힘들다, 더 편해졌다. 둘 중에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본인이 쓴 데가 있잖아요. 나는 힘들다고 썼는데, 나는 편해졌다고 썼는데, 그쵸?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부모로 사는 요즘에 내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12가 훨씬 더 힘들다예요. 훨씬 더 힘들어졌다가 12%, 딱 12명인 거죠. 이 숫자가 그냥 그대로 백분율이에요. 훨씬 더 편해졌어라는 분이 5분. 그다음에 좀 힘들어요라는 분이 31분. 그다음에 그냥 비슷하지 않나요? 혹은 그냥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하신 분들이 26분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실질적으로는 한 2.81 정도가 나오니까 조금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좀 더 많았고, 아빠들이 조금 더 편해졌다에 조금 더 가까운 거죠. 2.93이니까. 엄마들이 2.77, 조금 더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유의미한 정도의 오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6하고 5하고 이렇게 더해보면 31% 정도는 조금 편해졌다. 그다음에 이제 중립적인 거 빼고 봤을 때 12하고 31을 더해서 한 43% 정도는 어때요? 조금 더 힘들다라고 느낀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좀 궁금해지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까? 정말 힘들기만 할까? 자, 그 질문을 저희가 이제 드려봤죠. 어떤 게 그렇게 힘들어지셨어요? 라고 이제 처음에 여쭙는 것보다 먼저 편해진 걸 먼저 좀 여쭤봤잖아요, 저희가. 일단, 그렇게 힘든 부분도 있고 편해진 부분도 있는데 조금 좋아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 질문을 먼저 드렸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요. 요즘에 저희가 이렇게 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들 스스로가 무언가 편해졌다라는 걸 아니까 부모의 삶에 대해서 내가 힘들다라는 걸 인정을 잘 못해요. 이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란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편해진 거 먼저 보고 그런 그 편해진 거하고 조금 여전히 힘든 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좀 탐색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정보와 용품 지원 체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편해졌다라고 많이들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과 비슷한가요? 그쵸?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나온 건 이거였었어요. 밥, 가사노동. 밥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했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써주셨는데 밀키트, 이유식, 무상급식, 배달 서비스, 가전제품, 편의시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부모로서 굉장히 이제 고달프게 생각했던 거에서 그래 나 예전보다 편해졌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돌봄과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 육아템 많아.
예전보다. 뭐 예를 들면 그 뭐 덤보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육아템이 많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원금이 많고 그다음에 제가 되게 의외였던 건 "육아 커뮤니티가 많아요."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네, 카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역 공동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센터도 많아졌고 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정보의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어요 하고 유튜브 써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유튜브 덕분에 육아가 편해졌대요, 여러분. 그래요? 그다음에 인제 놀이시설 뭐 이제 뭐 수영장, 뭐 풀장,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박물관, 뭐 체험시설 이런 것들이 많아진 것도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가 뭐였었냐면 요거예요. "예전하고 다르게 인식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 많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받을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공동 육아도 하게 되고 혼자 키우는 거에 대해서 쪼끔 더 인제 함께 키우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엄마가 혼자 돌보는 게 많았는데 부부가 함께로 인식이 조금씩은 변화되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정서적인 면이 중요하다 보니까 서로의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피게 된다. 이런 인식 변화가 일어난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내가 부모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적어 주셨어요. 어떠세요? 동의가 좀 되세요? 그래요. 다들 좋아요. 자, 요렇게 가지고 그러면 우리 '그럼 힘든 건 뭐야?' 이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힘든 거는 의외로 저희가 인제 이 카테고라이즈를 하는 게 생각보다 쪼끔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다양한 거예요. 힘든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사용하실 때 쓰는 워딩은 똑같이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쪼끔 인제 그림이 좀 복잡해질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크게 나오는 글자들이 가장 대표적인 단어이기는 해요. 가장 큰 게 뭐였었냐면은요, 이게 있었어요. 아이를 존중해 줘야 되고 아이를 돌보는 케어의 범위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밥만 먹여 주면 됐었는데 요즘에는 케어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늘었어. 특히 가장 많이 얘기하신 게 "왜 그렇게 내가 애를 공감해 줘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되게 억울하셨나 봐요, 그동안. 그다음에 내가 아는 게 많아졌는데 그리고 무언가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만큼 "이거 해 줘야 되는 거 많아진 거잖아. 근데 나 다 못 해 주겠거든." 이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모로서 내가 욕심도 많아지고 기준도 높아졌어. 그런데 그 모든 걸 내가 다 해줄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담감 또 하나는 죄책감이라고 쓰신 분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거 그냥 좀 위로도 되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닌가 보다.' 그쵸?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사회의 문화가 너무나 지나치게 경쟁 중심으로 흐르는 게 되게 힘들대요. 사교육이라든가 육아 비용이라든가 경제적 부담 그다음에 우리가 서로가 인제 비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또 선행학습이 너무 당연시되는 거, 또 소득 격차가 점점 커지는 거. 이런 경쟁 사회의 어떤 구조가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었고요. 자, 세 번째 부분은 이걸 저희가 어떻게 묶어야 되나 이제 좀 고민을 했었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맞벌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혼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친구, 내가 실질적으로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내 친구와 만날 시간들이 너무 없어요. 그다음에 이웃과의 소통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많이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소속에 대한 욕구라든가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질 못하고 있다 보니까 버겁고 부담감이 훨씬 더 큰 부분이 아닐까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얘기들 코로나라든가 미세먼지, 스마트폰 이런 것처럼 환경이 아이 키우기에는 그닥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뭔가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보의 과잉 때문에 SNS를 보다 보면 아까 그 비교하고도 요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열등감도 좀 많이 느껴지고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딱 보고 나서 제가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아까 편해진 것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였었냐면 정보와 환경이 되게 좋아졌어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힘든 것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보의 과잉에서 오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쵸. 그래서 힘들다와 편해졌다가 서로 이렇게 완전히 각각의 개별의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처럼 맞닿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이 안에서요, 원래 아까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한테 "너 왜 결혼 안 하니?"라고 물으면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나는 내 시간이 없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줄어들고 내 생활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어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요."라는 부분이 굉장히 상위에 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했던 이야기 중에는 막상 부모가 되고 나서 부모로서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내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에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지금 거의 많지 않거든요.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이슈가 아닐까 싶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라고 느껴지고 이런 부분이 편해졌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자람 입장에서 제언을 좀 드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그래 힘들어. 좀 나아졌어. 사는 거 좀 나아지셨습니까?"에 대한 대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요.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힘들어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가지고 힘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다 훨씬 더 힘든 환경에서 날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잘 견뎌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거고 '힘들어하면 안 돼.'라고 자기를 억압하는 어떤 패턴이 있지 않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힘든 거 어려운 거는요, 비교급도 아니고요. 이건 종합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편해지고 좋아진 것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굳이 이거를 평균치를 내서 내가 어떤 사람보다는 조금 더 좋고 어떤 사람보다는 덜 좋고 이 부분을 비교하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 단계는 '힘든 건 힘든 거다. 비교급이 아니다.' 내 배우자가 만약에 여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난 더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그쵸?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만 힘드냐? 다들 그러고 살아." 이렇게 하면 절대로 힘든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때 해야 되는 건 뭐가 힘든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 많이 힘들어? 나 지금 힘들구나.' 그래야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이 힘든지, 내가 힘들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나면 이제는 내가 힘든 부분을 좀 이해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힘들지 않은 부분이 나한테 되게 힘들 수 있고요. 나한테 힘든 부분이 다른 사람한테는 별일 아닌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힘들지? 그걸 어떻게 내가 나에게 해결해 주고 돌봐 줘야 되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무언가 이 경쟁적인 분위기의 이 사회 속에서 되게 긴장감도 높고 '너무 힘든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무엇하고 경쟁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쵸? 내가 죄책감이나 부담감이 너무 크다면 '내가 부모로서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닐까?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완벽주의가 나를 힘들게 하나? 그럼 내가 어쩌다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가지게 됐지?' 우리 사회가 요즘에 부모 교육의 주제가 대부분 계속되는 전문가들의 어떤 이상적인 솔루션으로만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솔루션대로 하지 못하는 나는 나 자신에게 굉장히 부족한 부모라고 자꾸 추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 아까처럼 '너 계속 애 낳으면 거지꼴 못 면한다.' 하면 '거지꼴 못 면하나 보다.' 했다가 또 '그만 낳아라.' 그러면 그만 낳다가 이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부모로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기준을 갖게 된 이유가 뭔가. 그거 너무 이상적이고 높은 기준은 아닌가. 이런 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쵸? 누가 봐도 너무나 당연히 힘들어할 만한 상황을 '나는 힘들어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게 또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다음에 나는 무언가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걸 재밌어 하는지, 뭐를 의미 있어 하는지, 이걸 배우자하고 또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주변의 부모님들하고 같이 좀 자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거여도 괜찮아요. 너무 크고 그다음에 어떤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것에서 선택이 어렵다면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자꾸 선택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오늘 뭐 먹고 싶은지부터 한번 선택해 봐." 그다음에 내가 요즘 최근에 가장 좋았던 거,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해서 얻게 된 게 뭐였는지 한번 경험을 해 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마음 읽기 쓰면서도 그 경험을 해 보잖아요. 내가 기분 좋았던 순간, 마음에 초록불이 켜진 순간에 조금 머물러 보는 선택을 해 볼까? '그게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잘 안 되지?' 해 봐야 알아요. 해 봤더니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너무 단절돼서 외롭고 뭔가 서글프고 서운하고 이런 게 많다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든 거구나. 그럼 나는 연결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이런 어떤 자기 돌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나를 돌보라고요? 저한테요? 많이 잤는데요. 잤더니 저를 돌본 것 같지 않아요. 더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져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돌봄은 아닌 거라고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맞죠, 여러분? 그쵸? 네. 자, 그래서 두 가지. 힘든 건 비호급이 아니다. 누군가가 "그게 뭐가 힘들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나 힘들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힘들어? 힘들구나. 어떤 게 그렇게 힘들어?" 힘든 걸 좀 이해해 보면 그다음에 내가 나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